안녕하세요. 로얄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만경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6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보려고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맨 앞장에다가 날짜를 좀 넣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주제는 심낭수 때문에 내원했던 환자가 있었어요. 1년 8개월 정도 관리하고 마지막에는 한 달 보내긴 했는데 그 환자를 한번 마인드 해보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4kg의 8년형 캐스트르메일 말티즈인데요. 저희 병에 처음 온 거는 2021년 8월 5일입니다. 갑작스럽게 기침을 보이면서 쓰러져서 응급한 상태가 돼서 저희 병원에 왔고요. 그 전에 어떤 다른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왔을 때 그 쓰러진 상태에서 청진해 보면 심음이 거의 안 들리는, 우리가 의학적 용어로서는 머플드 사운드라고 하죠. 머플드 사운드, 즉 심낭수가 있어서 심장이 떡떡 하는데도 밖으로 심음이 잘 안 들리는. 그래서 이럴 때는 femoral pulse를 촉진해 봤더니만 되게 약한 상태였고, 그리고 혈압을 측정했는데 말단에서 혈압이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femoral pulse가 있다고 해서 꼭 혈압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디지털 아테리 있죠. 페달 아테리 이런 데에서 맥박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혈압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지만 femoral pulse는 느껴지지만 혈압이 측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측정이 안 되니까 기력이 없어서 쓰러져 있었겠죠. 엑스를 찍어봤더니만 심장 많이 크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플루이드가 찬 것 같은 라인들이 좀 보이죠. 외측상을 볼게요. 외측상 이제 VD를 보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인터로발 피셔가 좌측 전엽 쪽에서 크라니얼 폴트랑 코달 파트 사이에서도 좀 보이고, 전엽하고 후엽 사이에 있는 곳에서도 인터로발 피셔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에서도 중엽하고 후엽 사이 쪽에도 보이고 있고, 전엽 쪽은 약간 압박이 좀 되고 있는 듯. 흉벽하고 폐 사이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죠. 심장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라운드하고. 그래서 흉수가 생겼다는 얘기는 우심무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됐습니다. 응급한 상황이니까. 그랬더니만 이렇게 페리카디얼 쪽으로 플루이드가 많이 차 있고 심장이 압박돼 있어요. 이렇게 정지 영상이면 잘 모르겠죠. 동영상을 가서 한번 실행을 좀 해볼게요. 예, 어떤가요? 예, 여기를 보면 심장이 뚜뚜뚜뚜 이렇게 움직이는데 스위밍하는 막 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예, 심장수가 있고 거기 심장이 수축은 하지만 되게 약하게 하는 카디악 템포네이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처치는 이뇨제를 써서 물을 빼준다? 이건 안 맞아요. 빨리 초음파 가이드에서 여기 초음파 있죠? 여기서 가이드를 찔러서 심낭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심장이 압축돼 있던 것들이 풀리게 돼요. 여기 올 때는 우리 현재 지금 한국에서는 23게이지 니들이라든지 이런 나비 니들을 이용해서 바늘을 직접 여기다 찔러 놓고 하면서 심낭수가 빠지면서 이렇게 바늘이 가능하면 심장을 찌르지 않게끔 해서 좀 천절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사이드 홀이 있는 IV 카테타를 직접 여기다 찌르고 그 스루더 카테타를 삽입을 시킨 다음에 초음파 없이도 쭉쭉쭉 뽑아주는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강아지들은 상당히 체중이 작다 보니까 이 사이드 홀이 있는 스루더 카테타들이 보통 18게이지 가장 작거든요. 대부분 16게이지, 14게이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3kg, 4kg인 강아지한테 그거를 삽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비니들 또는 그냥 니들을 이용해서 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낭수를 뽑았는데요. 일단 혈액성입니다. 혈액성으로 나왔고 한 100ml 정도 천자를 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혈액성으로 나오면 체액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DTA 바트에다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인 튜브에다 담아서 EDTA 바트는 CBC를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DNCC라든지 RBC, RBC의 어떤 청수, 그 다음에 플레이트 카운트 나오게 됩니다. 이 환자는 심낭수에서는 플레이트를 괜찮았죠. 그 다음에 헤마토크리가 6.6이다.
이게 혈액성으로 보이죠. 완전 출혈은 아니는 얘기죠. 플루이드가 나오면서 플라즈마가 유출되면서 혈액이 어느 정도 혼입되다 볼 수 있겠죠. TNCC는 13.11, 즉 13,000개 정도라면 일반적인 혈액계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가 엑스데이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탈 프로테인이 9.4. 나머지는 저희가 같이 검사하고 있어서 봤던 거고, 토탈 프로테인 9.4가 높죠,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출혈, 엑스데이션인가? 그래도 혈액성, 출혈성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나오면서 여기에 혈액이 혼입된 형태로 좀 보이겠죠. 제가 좀 말을 좀 버벅여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더 말 항상 해봐야 돼요. 사이토로지. 여기서 보면 이런 이제 프로페이지처럼 보이는, 근데 이게 딱 분집이 되어 있죠. 즉 메소셀러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메소셀러들도 매크로페이지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 뭔가 많이 흡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백효를 많이 동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셀리아 셀들이고요. 근데 이렇게 메소셀리아 셀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메소셀리오마라는 악성 두명을 사이토로즈 진단하기 쉽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 두명을 확인해서 그 종괴를 띄워서 조직 검사를 보내야지만 메소셀리오마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수도 뽑았어요. 흉수는 아까 심낭소랑 색깔이 다르죠. 혈액이 살짝 혼입된 정도. 그러다 보니까 헤마토크리트이 0.3% 정도 되고 WBC 한 10개 정도 될까 말까 하고요. TP는 3.3. 2.5 이상이라고 한다면, TP가 2.5 이상이라고 하면 Modified Transduction, 그래서 Modified Transduction 정도, 즉 우열이 돼서 흉수가 생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트를 좀 봤는데요. 이러한 라운드한 셀들, 이런 것들이 메소셀리아 셀들이 한 개일 수도 있죠. 심낭수를 뽑고 흉수를 뽑아준 다음에 외측상 엑스레이고요. VD에서도 약간의 인터로발 피셔가 좀 보이긴 하지만 많이 없어졌고, 심장 크기도 많이 작아졌죠. 이걸 에코로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심낭수가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천절했고 심장이 압박되었던 것도 좀 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개 처음과 끝을 천자 전과 천자 후로 에코를 좀 비교할게요. 이렇게 심낭수가 많이 보이고 있었던 것들이 심낭 천자한 이후로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바늘을 이용해서, 니들을 이용해서 천자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빼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이 다 빼주다 보면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바늘을 찔러서 부정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하이 테크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됐기 때문에 응고기열 검사를 해봤는데 PT나 APT는 괜찮아요. 즉 응고 지연 때문에 출혈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 PT, APT가 정상값 이상으로 측정값 이상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죠. 즉 측정이 안 되는 경우도. 그럴 때 가장 많이 의심하는 게 살서제 있죠. 바이타민 K 디피션시를 의심하게 되고요. 디다이머는 좀 올라가 있었네요. 그리고 혈소판이 없나 하고 확인했는데 혈소판은 88,000개 정도. 정상보다 낮지만 완전 출혈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겠죠. 출혈이 조금씩 되다 보니까 혈소판이 소모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헤마토크리트는 57.2. 혈액성 심낭수이긴 하지만 빈혈을 동반하고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다음날 보호자를 상담해서 심낭을 절제하는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심낭 절제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 흉벽 안에라든지 저희가 에코상을 보지 못했던 심장 쪽에 어떤 메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사용했지만 거기서도 특별한 소견을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6번 좌측 6번 누크를로 접근해서 심낭을 절제했고요. 그 다음에 절제한 심낭은 그대로 조직 검사를 보내봤습니다. 혹시나 아주 작은 종괴라도 확인이 될까 해서요. 근데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흉관을 장착하고 5일 정도 진행됐나요? 이번 7일째 흉수가 거의 많이 나오질 않아서 흉관 제거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처방하지는 않았고요. 한 달마다 와서 엑셀 찍어서 흉수가 차는지 일단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왜냐? 심낭 안에 차던 심낭수가 있었겠죠. 혈액상으로. 그런데 그걸 벗겨냈다고 해서 심낭이 수가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어 생겼던 거니까. 그러면 흉강으로 흉수가 생길 거고, 그럼 그거는 흉벽에 있는 드레이니지 통해 가지고 흡수가 됩니다. 근데 그 양이 많아지면 흡수가 안 돼서 흉수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달마다 체크하자고 했거나 아니면 호흡이 힘들면 바로 와서 체크하자고 했습니다. 침낭 제거한 2개월째가 10월 13일 날 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요. 흉부 엑스레이 외측상이라든지 VD 상에서 흉수는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2달 무게 하자고 했는데 침낭 제거하고 3개월째인 11월 14일 날 기침을 하고 호흡이 힘들다고 내원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일단 심장 주변의 실렛이 잘 관찰되진 않죠. 위측상에서. 그리고 VD상으로 보면은 인터로발 피셔가 넓어져 있는, 여기는 흉수가 좌측 후엽으로는 흉수가 찬 게 좀 확인되고 있고, 우측 후엽 주변으로도 흉수가 찬 사인이 보이게 됩니다. 흉수가 좀 많이 찼네요. 그래서 흉수를 천잘했습니다. 그리고 천잘 흉수 다시 사이토로지를 봤는데요. 메소셀리아 셀들이 여전히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라이코페지도 많이 증가되어 있고. 그렇다니 흉수 차는 게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한테는 호흡이 힘들 때마다 와서 흉수를 천자하자고 했고, 또는 아니면 흉관을 장착을 하고 항암 치료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보호자분께서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힘들 때마다 와서 흉수 천자고 갔는데요. 2주나 3주 정도 간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침낭 제거수라고 한 12개월째 되는 2022년 7월 31일 날 흉수 천자하려고 엑스를 찍었는데요. 일단 외측상에서 심장 실루엣이 안 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S가 있는 것처럼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VD 사정에서도 우측 전엽 쪽이나 후엽 쪽으로 흉수가 많이 차 있죠. 그리고 심장 실루엣이 애매모호하게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뭔가 메스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낭 제거술하고 15개월째 흉수를 천자하고 엑스를 찍어보니까 심장 옆쪽으로 메스가 더 명확하게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측상에서 이런 상황이었고요. VD상으로 보면 이렇게 잘 보이죠. 이런 메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개월째가 되는 2023년 4월 1일 날 심장 사이도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VD 흉수를 제거하고 찍어보니까 처음에 보였던 데보다는 더 뒤쪽으로도 큰 메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면의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8일 정도 집에서 사망했다고 보호자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환자를 정리하게 된다면 2021년 8월 5일 날 카디악 탐포네이드로 응급내원을 했죠. 흉수 천자하고 다음날 심장 절제술을 했습니다. 심장 제거술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 11월 4일 날 흉수로 다시 내원했고 심장 제거술하고 한 3개월 정도 된 거죠. 보통 6개월, 8개월 정도 지나면서 흉수를 차서 내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에 3개월이었기 때문에 좀 짧아서 되게 좀 짧은 기간 내에 흉수로 내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암은 하진 않았고 2, 3주 간격으로 흉수를 뽑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일주일 간격, 일주일에 2번까지 뽑다가 결국에는 사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마도 어떤 흉벽 쪽에 생기는 종양이 있었을 것 같은데 되게 천천히 진행된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아니죠. 메소셀리오마가 일단 가장 많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만 드리고요. 이 플로라포트라고 하는 우리가 SUV라는 신장에서 방광 연결하는 부분 있죠. 그쪽에 하나만 있는 이런 펌프랑 실리콘 튜브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이렇게 흉부에 장착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드레인용 튜브가 있습니다. 바늘 어디들하고 연결해서 흉수를 뽑아주게 돼요. 그리고 이 뽑은 곳에다가 항암제를 계산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찔러서 흉수를 뽑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 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성 종양이 의심되거나 진단이 되면 인트라캐비터리 케모세라피라고 있습니다. ICC라고 하는, 즉 흉관을 장착한 튜브 안으로 해서 항암제를 넣었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잔토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카보플라틴 또는 시스플라틴이라든지 파이브플로로라시, 그 다음에 페메트렉세이드라는 게 있는데, 개에서는 카보플라틴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흉수를 다 뽑고, 그 다음에 항암제를 계산해서 희석과 여기는 포도당으로 했기도 했지만 NS로 희석을 해서 넣어줬다가 그 동량을 일정 기간 동안 정체시켰다가 뽑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논문에서 발췌한 건데요. 항암 치료를 했던 군과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던 메소셀리마 환자에서의 생존 기간인데요. 이 빨간 선이 항암 치료를 했었던 군입니다. 그 환자들에서요, MST는 50% 했을 때 400일이 조금 못 되는 366일이었고요. 거의 한 1년은 되죠, 그래도.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던 군은 50%일 때 보면은 한 74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했던 환자 중에서 CR, 즉 컴플릿 리미션을 달성했던 군하고 컴플릿 리미션을 달성하지 못했던 군하여 비교를 해봤는데요. 컴플릿 리미션을 달성했던 군은 MST가 한 415일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CR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50이니까 한 160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처럼 인트라캐버터리로 항암제를 투여하고 요걸 3주마다 반복을 해서 CR이 달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트라비너스 있죠. 정맥 내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출혈성 페리카디얼 이퓨전이 있던 환자의 간별적 능력인데 가장 많은 종양입니다. 사실 이제 종양이 진단되지 않으면 이디오패식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제일 많고요. 아니면 좌심부전이 심했을 때 LA 있죠. 좌심방이 많이 커지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고장애, 코아그르패시인데요. 이런 단순 코아그르패시보다는 사실도 중독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좀 경험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외상을 당했을 때, 그리고 유레믹 페리카다이티스가 있다고 한다면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양 내에서는 헤만저 sar코마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제 경험상으로 한다면 이 메소셀리오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진단이 안 됐기 때문에. 헤만저 sar코마라고 한다면 제가 무슨 몇 개월 못 썼을 것 같거든요. 대다수가 1년 이상은 생존을 하게 됩니다. 하트 베이스 튜머, 아니면 말리그넌트 히스티오사이토시스, 아니면 림포마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메타스타틱 카시노마로 이에서도 심낭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출혈성 심낭수 있었던 환자가 1년 8개월, 거의 한 20개월 동안 흉수 천장에서 진행됐던 경험이 있어서 한번 이 과정들을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료하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